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재미로 해보는 부동산 투자 모의고사 제1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답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제1회 부동산 투자 모의고사는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든 건데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 홈페이지에서 재미로 하는 거니까 한 번씩 응모를 해보세요 했는데 생각보다 틀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정말 쉽게 냈거든요, 문제를.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걸 원래 뭐 정답 해설이나 이런 거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틀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해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그 부동산 투자 모의고사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밑에 그 부동산 공화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첫 페이지에 그 화면에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 부동산 투자 모의고사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뭐 재미로 해보는 거니까 한 번씩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이 하시지는 않으셨고 한 10분 정도 하셨는데 보시면 100점 받으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세요. 10문제 중에. 저는 사실은 다 100점을 받거나 아니면 뭐 한두 분 정도 90점 정도 받거나 뭐 이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중복되는 분도 있어 제가 몇 개를 지웠는데 60점도 세 분이나 있고 70점, 80점. 예.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100점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영상을 안 보셨더라도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당연히 100점을 다 맞으실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냈었던 문제인데 아직 초보분들이 많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10문제인데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말 농장으로 전을 구입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정답은 3.4%입니다. 뭐 1.1%, 2.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택을 살 때, 그리고 4.6%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농지를 제외한 일반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대부분의 일반 부동산을 살 때는 3.6%고 물론 농지도 일반인이 살 때는 3.4%지만 농업인이 농지를 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살 경우에는 취득세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말 농장으로 살 때, 주말 농장이라는 거는 농업인이 아닌 뭐 도시인이 그 지방에 있는 토지를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냈었는데 어쨌거나 정답은 3.4%입니다. 두 번째 문제, 국토부 기준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거의 다 맞추셨어요, 정답을. 예, 뭐 아시겠지만 정답은 2번,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내 땅에 건축을 하려고 알아보니 내 땅과 도로 사이에 나라에서 사용하는 배수로가 있다. 이 경우 건축 시 내가 지자체에 알아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예,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문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제 배수로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국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어, 천, 뭐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남의 땅이거나 아니면 점용 허가를 못 받는 경우는 내 땅이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땅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국어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국어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요것도 틀리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 번째 문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천, 양평 등에 설정된 권역의 이름은 예, 요거는 사실 좀 쉬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4번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거는 세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여기 이제 보기 첫 번째에 나오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아니라 용도지역 네 가지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식수보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한라산이라든가 뭐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곳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수도권 동쪽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남한강과 북한 간의 식수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권역은 자연보전 권역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이상의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요것도 틀리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상당히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수원이나 아니면 주민 생활환경, 그러니까 뭐 냄새가 많이 난다던가 아니면 벌레가 많이 생긴다던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동네에 그런 경우에 이제 동물을 키우기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뭐 한두 마리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 상관없지만 일정 두수 이상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이런 거는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두 번째 비오텝 1등급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개발하지 말라라고 동물 보호구역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비오텝이고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와 내 땅이 붙어 있는 그 같은 면적에 거기서 이제 땅과 도로가 붙어 있는 면적에 이제 별도의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접도구역. 그 수자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 좀 전 문제에서 봤던 그 가끔 상수도 같은 경우가 상수도나 이제 강 상류 쪽 이런 데 설정돼 있는 이것도 이제 상수도 보호 목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여기 질문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매매는 이거는 사실은 사실 딱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2번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200평의 나대지를 평당 40만 원에 구매했다. 2번은 용인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평당 39만 원에 지분으로 30평 구매했다. 예. 지분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지분으로 구매했다. 여기에서 이거는 거의 99% 기획부동산 토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시면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임야를 300평을 150만 원에 구매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그 제주도 서귀포 쪽에 바다 보이는 임야가 평당 150 이상 갑니다. 예, 목 좋은 데는 이거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무조건 다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됩니다. 예, 정상적인 땅들이. 요 6번 질문에 대한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SK하이닉스가 스마트 팩토리 단지가 예정되면서 처인구 일대가 모두 무엇으로 지정되었다. 이거는 모두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당연히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예, 이쪽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제 영상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남북 접경지 25km 안쪽의 지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 또한 두 분이 틀리셨는데 정답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이것도 제 영상 다 보신 분은 정답 쉽게 맞추셨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이번에 비무장지대 아니고요. 군사분계선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다. 정답은 1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정답입니다. 이쪽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 토지이용계획을 띄웠는데 거기에 통제보호구역 혹은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써있다 그러면 그쪽은 건축을 할 때 그 인근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하고 또 대부분 건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땅은 안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걸 제일 많이 틀리셨던데 9번 양도소득세 낼 때 공제받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가 많이 틀리셔가지고 문제를 혹시 잘못 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첫째 이제 양도세 낼 때 공제받는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그 옛날 영상 보시면은 양도세 관련된 거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 비용 이게 공제가 안 됩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공제가 되는데 보일러 수리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적어주셨던 이제 묘지 이장 비용이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묘지를 이장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지상권에 대해서 어떤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이런 합의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양도세 낼 때 다 공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 땅을 팔 때 아니면 혹은 상가를 팔 때 너무 안 팔려서 뭐 벼룩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다가 광고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광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다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보일러 수리 비용이고, 만약에 이게 제가 정답을 보기에 보일러 교체 비용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공제를 받는 해당이 맞지만, 보일러 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세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 가장 쉬운 문제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낼 때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예, 이거는 간단합니다. 10%. 이것도 한 분이 틀리셨던데, 사업용 토지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많이들 이제 세금이 크게 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계산하는 방식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확한 세금 차이는 정확하게 딱 10%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제받고 또 거기 10%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그 과표에서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500만 원 낼 사람이 550만 원만 내고 이러진 않아요. 훨씬 그 차이는 10% 이상 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에서 그 과세 될 때 그 세금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10%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모의고사에 대한 그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재미를 해보시는 거니까, 이거 핸드폰에서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핸드폰에서도 부동산공학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 클릭하시면 다 이렇게 재미로 해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